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호 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는 접지 극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접지 도체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 시간, 지금에는 보호 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 도체가 뭐였더라라고 뭐였더라라고 조금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그려드렸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접지 시스템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구 노출 도전성 부위에 보호 도체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접지 단자함에 접지를 해주고, 자, 이것들을 한꺼번에 접지 도체를 통해서 접지 극을 통해서 접지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시간에는 접지 극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접지 도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이겠죠. 자, 보호 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호 도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보호 도체의 단면적을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호 도체 단면적 선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도체 선정 방법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선도체 단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선도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1장 총칙 시간에 말씀드렸던 L1, L2, L3. 자, 그러니까 네, 바로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L1, L2, L3. 자, 이런 친구들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친구들의 단면적에 의해서 보호 도체의 단면적이 결정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선도체 단면적에 의해서 보호도체 단면적이 결정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 경우에도 또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자, 선도체 단면적 재질이 만약 굴이라고를 가정할게요. 여기 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호도체의 재질도 굴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첫 번째 경우, 선도체와 재질이 같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선도체와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선도체 단면적과 보호도체 단면적,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도체의 재질과 그리고 그 보호도체의 재질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경우에 만약 선도체의 단면적이 16 이하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보호도체 넓이는 S가 됩니다. S라고 하는 것은 선도체 단면적과 동일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선도체 단면적이 만약 16이라면 얘도 16이 되는 거고, 15라면 15가 되는 거고, 2면 2가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만약 선도체 단면적이 이 16을 넘게 되는 경우, 그리고 35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16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때는 무조건, 굵기가 16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35를 초과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단면적 S를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36이라고 한다면 36을 2로 나눠서 18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이게 너무 욕 같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8을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네, 19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 책 보니까 여기 좀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A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 이렇게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A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수 같은데, 16의 몇 승 이런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요 A는 어떤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어 놨습니다. A, PEN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여기서 PEN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 PE가 뭐다? PE가 바로 이제 보호 도체입니다. 보호 도체. 자, 그런데 이 N은 뭐예요? N은 뭐다? 중성선입니다. 중성선. 중성선.
네, 그래서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이 중선성과 보호 도체를 겸용한 것을 PE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쓴다 이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 PEN의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중성성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조건이다. 이 A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실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채워라. 이렇게 단답으로도 나왔으니까 필기에서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도체와 재질이 다른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요 값을 기억하고 여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K2분의 K1 이것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K2라고 하는 것은 보호 도체에 대한 K 값이고요. 자, 이 친구는 다시 나타내면은 보호 도체 K 값이고 K1은 선도체 K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놨죠. 이 친구들의 개수를 곱해준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선정 방법입니다. 이 친구는 뭐 단 차단 시간 5초 이내 경우에만 적용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방법은 위에 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S 단면적은 K 어떤 뭐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개수 분의 루트 I 제곱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T 시간. 요 공식만 기억하시고 이게 아마 이러한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아마 문제에서 숫자를 주어지고 이 단면적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암기만 해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래도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KC로 되면서 종별 접지가 다 사라졌어요. 이게 원래 제2종 접지 공사라고 그쪽에 있던 건데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뭐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기에서도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저항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접지 저항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R은 뭐예요? I분의 V 이런 옴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이 공식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만약 문제에서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밑에 보시면 뭐 2초 이내 뭐 1초 이내 뭐 이런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2초 이내 뭐 차단하는 장치, 1초 이내 차단하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아무 조건도 없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구할 때 I분의 V로 해야 되는데 이때는 150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50을 뭐로 나눈다? I로 나눕니다. I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그냥 I가 아니라 G, G입니다. 왜 I면 IG라고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I하고 G는 뭐예요? 자, 이 G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자, 그라운드 뭐예요? 땅이죠. 땅에 흐르는 전류니까 뭐다? 이 친구는 지락전류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를 묻기도 하고 정확하게 일선 지락전류거든요.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뭐라고요? 일선 지락전류. 자, 그래서 뭐 일선 지락전류가 150이다. 그럼 별말 없으면 150분의 15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I지분의 150 일반적인 경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초가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 설치 시 다른 거 필요 없고 1초 초가 헷갈립니다. 무조건 뭐 키포인트만 잡고 가는 겁니다. 자, 2초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2초 이내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자, 밑에는 뭐예요? 1초 이내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요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들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600을 기억해요. 600. 숫자 600을 기억합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분, 모는 전부 다 IG입니다. 그래서 600을 기억을 해서 뭐라고 한다? 무조건 600만 맞추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초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2초가 되어 있으면은 뭐를 곱하면은 600이 돼요. 뭐를 곱하면은 바로 300을 곱하면 6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300 나누기 IG.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1초 이내도 600을 기억하는 겁니다. 1 곱하기 뭐래야 600이지? 당연히 600을 곱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600 나누기 IG.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 문제에서 일선 지락전류를 주어지고 분명히 일선 지락전류가 주어지면은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을 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150을 지락전류 주어진 지락전류 값으로 나누면 그게 답이고, 만약 2초 이내라는 말이 있으면은 2 곱하기 300은 600이니까 300을 지락전류로 나오는 값이 답이 되는 것이며, 자, 1초 이내면은 1 곱하기 600이 600이니까 600 나누기 IG 한 값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접지공사의 생략입니다. 접지공사의 생략이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생략이냐? 바로 기계기구 외함. 그러니까 기계기구의 어떤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외함을 얘기하는 것이며, 뭐 철대라고 하신 건 철로 만든 뭐 어떤 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철로 만들었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친구들을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 밑에 보이는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네 가지 경우에서는 접지공사를 생략해도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을 할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 시설을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거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도 요 전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DC 300V 이하, AC 150V 이하에서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할 것. 또 뭐 문제에서 가끔 뭐 DC 300V 이하, AC 150V 이하 이거 맞아요. 근데 습한 곳에서 시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어쨌든 DC 300V 이하, AC 150V 이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서 시설할 때는 접지공사를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기계기구를 목주 위에 시설하는 경우니까 목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했을 경우 이 누전 차단기는 전류 동작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누전 차단기가 있게 되면 접지공사를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절연대 시설, 이중 절연구조, 절연변압기 잘 모르겠지만 절연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절연이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접지공사 안전하니까 접지공사를 생략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칙은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